네, 완자 154쪽 해수의 성질입니다. 자, 해수의 화학적 성질부터 이거부터 하자. 해수는 일단 물부터 지구의 물은 두 개로 나눕니다. 육수랑 해수. 육수 혹은 담수라 그래요. 그러면 해수가 많아요, 육수가 많아요? 해수가 바닷물이 97% 정도. 여기 일부 육수가 육지의 물 혹은 담수라고도 불러요. 안짠물. 얘가 약 3% 정도. 그럼 이걸 이제 확대하면 육수는 육지의 물 중 제일 많은 것. 빙하. 1위가 빙하. 빙하도 육수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하수. 마지막 제일 적은 게 포수하천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해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전체 지구 물의 97%다. 많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염분에 대해서 배울게요. 염분은 이제 얼마큼 짜냐 이거죠. 자, 염분의 정의가 뭐냐면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 그램입니다. 주의해야 할 거는 해수라는 거는 물 더하기 염류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보면 용액이죠. 용액 1kg 들어있는 용질의 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돼요. 자, 물 1kg 있고 여기에 염화나트륨이 35g 있대요. 그럼 이거는 염분이 몇이냐? 35 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이제. 왜요? 여기는 물하고 얘하까지 다 합쳐야 돼요. 1.035kg 분의 35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합친 거예요. 1kg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위는 PSU라는 걸 씁니다. PSU. 네. 그래서 이런 걸 낚시당하지 마시고 합쳐서 들어가야 된다, 본무로. 자, 근데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이 35 PSU 정도 돼요. 근데 다들 조금씩 다르겠죠. 염분이 어떤 데는 좀 더 짜고 어떤 데는 더 싱겁고 하는데 평균이 35다. 자, 근데 다들 그래서 염분은 조금씩 다른데 다만 염분 비일정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염분은 다른데 다만 녹아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 중학교 때 이거 원래 처음 해요. 자, 그 중에 제일 많은 거 1번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고 1위가 염나, 2위가 염마. 이 정도 된다. 2위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씩 나올 수 있고 이건 나중에 연습하고. 자, 그럼 표층 염분 변화. 그 물이 짠지 싱거운지에 영향을 주는 게 제일 큰 게 증발량과 강수량입니다. 자, 증발량이 어때야 짜질까요? 많아야죠. 증발 많고 강수량이 적을수록 짜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 염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필요한다. 증발이 높고 강수가 적을수록 얘가 짜지니까 이 값이 클수록 얘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1번이고 특징이고, 두 번째 강물 유입하면 강물은 짜요, 싱거워요? 싱겁죠. 그럼 이러면 싱거워집니다. 그래서 강물 유입되면 염분이 낮아진다. 그 다음 해수의 결빙과 해빙. 결빙이 뭐예요? 어는 거죠. 결빙되면 얼 때는 물만 얼어요. 그럼 그 주변은? 그죠? 짜지는 거죠. 염분이 높아지고.
해빙돼 물이 녹으면 이제 염분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이제 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거 바람 했었나 예전에? 여기 적도 그죠? 30도 페렐 헤들리 한 적 있죠? 아 그죠?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적도는 비가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아니죠. 많이 오죠. 왜요? 이게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서 헤들리 때문에 구름 만들면서 여기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럼 30도 지역은요? 더 오죠. 안 오죠. 그쵸. 여기 왜? 여기 아열대 고압대 들어봤어요? 예. 하강기류 만들어지면서 고기압이라서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여기가 좀 짭니다. 자, 그럼 이거 기억하면서 이제 보면 전 세계 해수의 표층 염분은, 표층이라는 건 위에요, 위에. 표층 염분은, 자, 제일 높은 데가 무슨 위도일까? 순위 알아야 돼요.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중에 제일 짠데 중위도. 중위도입니다. 중위도는 일단 대부분 1등입니다. 뭐 하면 중위도가 제일 짜고, 그 다음이 이제 적도일까 고위도일까? 고위도. 오! 고위도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가 아닙니다. 저위도가 더 짜다. 왜일까요? 왜 극지방이 더 싱거울까? 왜냐면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여기는 증발이 거의 안 일어나요. 너무 추워서 증발이 거의 안 일어나고, 비하고 눈 같은 거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해빙이 좀 더 많다 생각하면 됩니다. 빙하가 녹고 있다, 싱거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자, 그러면 보면 여기 이제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가 있고, 보라색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고, 초록색이 염분 그래프예요. 그럼 거의 일치하죠. 근데 극지방은 안 맞아요. 왜냐면 얘는 빙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빙하 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싱겁다. 그렇습니다. 됐죠? 예. 자, 그럼 적도는 왜 싱겁냐 물어보면 저압대, 비가 많이 오니까 라고 하면 되고, 중위도는 특히 30도 해역은 왜 짜냐? 여기 제일 짜요.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라서 비가 안 와. 그래서 표층 염분이 높다. 극지방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녹는 데는 낮고 결빙이라는 데는 많은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낮다. 그 다음 대서양. 대서양은 태평양이 짤까 대서양이 될까? 태평양. 네, 대서양이 짜죠. 대서양이 더 높다. 왜냐면 태평양은 첫 번째 주위 대륙이 많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리고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대서양은 좀 좁아. 그리고 지중 해수가 좀 짜서 거기서 막 튀어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대서양이 더 짜다. 그럼 연안이 뭐예요? 연안. 대륙이죠. 대륙 근처 얕은 물. 대륙 근처에는 담수 유입돼서 싱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했죠? 자, 위도별 어디가 제일 짜다고요? 1위 중위도, 2위
저희도 그래도 329이도 중저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용존 기체입니다. 자 용존 기체 물에 녹아있는 기체 근데 이제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게 해야 기체가 잘 녹냐면 기체는 차가울수록 잘 녹고 압력이 높을수록 잘 녹아요. 수압이 클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워요. 이것도 뭐 탄산 음료가 맛있는 조건 차갑고 하고 뚜껑이 닫혀 있는 뭐 콜라가 더 많이 녹아 있어서 뭐 맛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죠? 그래서 한류에 용존 산소량이 많은 거죠. 나중에 그 용승할 때 그 산소 갖고 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산화탄소가 기본적으로 산소보다 물에 더 잘 녹아요. 그럼 이거 그림 한번 그릴게요. 이거를 여기는 수심 그럼 이걸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산소는 어떻게 되냐면 약간 요렇게 됩니다. 이게 산소 이산탄소는 이렇게 돼요. 그럼 각 구역의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구간 여기선 산소가 왜 많을까요? 자, 여긴 빛이 들어가요. 여기까지 광합성 광합성 정답. 광합성하는 생물들 때문에 산소가 많고 이산탄소가 적은 겁니다. 두 번째 구간 자 여기쯤 되면 이제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럼 여기 있는 생물들은 호흡만 하겠네. 광합성 못하고. 그래서 산소가 적고 이산탄소가 많습니다. 호흡 생물이 호흡을 해서 산소가 적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긴 둘 다 높아져요. 그쵸? 갈수록 둘 다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그 차가울수록 기체 용해도가 크기 때문도 있고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그 심층순환 가서 그때 가면 아는데 극지방에서 침강한 해수 때문에 이렇게 차가운 애들이 기체를 녹여가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얘네가 높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알아두시고 하나 더 용존 이산탄소는 항상 용존 산소보다 많다. 아까 특징이었어요. 이산탄소가 더 잘 녹는다 했어요. 좀 많이 잘 녹아요, 사실. 오? 이상한데? 여긴 산소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산탄소 적고?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보통 이게 두 개 겹쳐놓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단위가 44부터 시작이고 얘는 제일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즉 얘네는 여기가 44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가 6이면 사실은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산탄소가 항상 많습니다. 한 10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낚시당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이유 잠깐 했는데 아까 저기 한 빛이 들어오는 게 한 100m까지밖에 안 들어요 거의. 그래서 100m 이내에서는 광합성 때문에 네, 산소는 많고 이산화탄소가 좀 적은 편이었고 그 다음 수심 100에서 이제 1000까지 쭉 내려가면 호흡 그리고 사체 분해할 때도 산소 써요. 늘 죽은 거예요 분해할 때도. 그래서 감소하고 마지막 이제 심층 엄청 깊어지면 그냥 극해역에서 차가운 해수에 의해서 공급된 것 때문에 산소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깊어질수록 용해도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됐죠? 이 정도 풀어보세요.